저는 오늘 넷플릭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넷플릭스 선배 예전에 하시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주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야. 네, 맞아요. 이렇게 네. 그게 사실 우리의 의견은 아니고 다 월가 보고서였죠. 그렇죠. 보고서였는데 그건 이제 광고용 요금제 나오기 전이었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이 성장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되살아난 성장 기대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. 자, 넷플릭스 지난주 3% 상승을 하면서 요즘 뭔가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가에서도요 보고서가 거의 3개나 나왔는데요. 일단 웰스파고 스티븐 카울은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$300에서 $400로 33% 상향 조정했습니다. 종가 $320였으니까 한 20%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네요. 예. 자, 그리고 코엔의 존 블랙리즈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는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$340에서 $405로 19% 상향 조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년에 대형주들 가운데서 넷플릭스가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시카 레이프 에를리의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 자체에 대한 보고서를 낸 거는 아니고요. 그냥 이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큰 기업 목록을 정리하면서 그중에 넷플릭스를 올렸거든요.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$370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이게 지난달 15일 날 내놓은 보고서니까 자, 왜 갑자기 월가에서 이렇게 자,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웰스파고 지금 목표 주가를 33% 상향 조정한 자, 내년 성장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. 얜 역시 성장주다라는 겁니다. 자,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가입자 해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안정적인 가입자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가입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또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뭐 다들 우려가 잠깐 있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컨텐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개선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매출 7% 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개선이 될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. 난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, 코엔은 경기 침체에 강한 얘가 불황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사실 뭐 팬데믹 수혜주였고 이게 경기 침체되면은 구독 안 하면서 타격이 클 거야 했는데 이거 이제 약간 역발상적인 건데요. 자, 왜냐하면 일단 광고 요금제는 가치 소비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금제다라는 거죠. 워낙에 좀 낮게 되니까. 그러면 자 이제 거시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결국 이게 최고의 불황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. 자, 그러면서 광고 요금제는 신규 회원이 늘어나는데 이걸 가속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또한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있잖아요. 이것은 기존에 그냥 공유했던 사람들이 다른 계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입자당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 또 기여를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애널들의 의견을 보면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차단한 거에 대해서 되게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고 매출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이고 앞서 이제 웰스파고와 비슷하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하나의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라고 했냐? 넷플릭스는 여전히 OTT 시장의 리더다라고 했습니다. 디즈니가 이 리더 자리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 많았잖아요. 가입자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근데 아니야 여전히 넷플릭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? 나는 넷플릭스의 이 비즈니스 전략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2가지 전략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.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략 변화가 운영적, 재무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난 높다고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,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뭐냐. 미국 외 시장에서 가입자가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는 점, 이런 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면은요. 45개 증권사 중에 매수 의견, 그러니까 비중 확대 포함해서요. 이게 46.7%고 중립이 44.4, 매도가 8.9%입니다. 평균 목표 주가는 $297로 오히려 지금 주가보다 7% 정도 더 내려야 된다고 하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
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 들어서 넷플릭스 주가가 47%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17%포인트 수익률을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유는 있었죠. 경쟁 심화되고 있고 팬데믹 역기조 효과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. 그랬는데 7월 중순 이후에만 따져보면 83%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. 이 반등의 계기가 뭐였냐? 2분기 때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얘들이 4월쯤에 그 광고 요금제 도입과 계정 공유 단속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뭔가 좀 본격화됐던 그게 한 요맘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월가에서도 한 7월 이전까지만 하면 다 목표가 하향이었어요. 그러다가 7월부터 해서 이게 조금씩 상향과 하향이 좀 맞물리다가 9월부터는 다 목표가 상향으로 이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? 뭐 월가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요 또? 왜냐하면 아니 광고용 요금제 도입 얘기는 한참 전에 나왔었고요. 네. 그걸 반영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, 사실은. 그치, 왜냐하면 지금 7월 이후 83%. 광고용 요금제 도입 이후 실적을 확인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이게 그게 구독자를 그래요.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 안 했고 뭐 디즈니나 경쟁사도 다 광고용 요금제 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조건 아니라는 거죠. 다 같이 경쟁사들도 다 같이 광고용 요금제 저가형 다 도입했고 그러면 여전히 그 요금을 둘러싼 경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걸 반영해서 이미 선반영해서 헐헐 날아가 있었고 근데 이걸 만약에 그 다음 실적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생각보다 이런 설레발 애널리스트의 설레발을 못 따라갈 경우에 네. 주가는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급락하는데 배팅하지는 않지만 저는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브랜드지만 여전히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성급하게 주가가 오르는 거 애널들이 아닌가. 갑자기 또 이렇게 그래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적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. 맞아요. 실적이 예. 사실 관전 포인트가 예.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7월 중순 이후 83% 급등을 했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올 들어 주가 하락률이 지금 50%라는 그렇죠. 걸 감안을 하고 그동안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성장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과하게 떨어졌던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반등한 거는 좀 정상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게 과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건 실적 모멘텀이 조금만 꺾이면 과하게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분기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이 저가형 광고용 요금제가 충분히 어떤 가입자 증가나 맞아요.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. 그래요. 그래서, 그러면 11월에 광고요금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요게 포함된 이제 충분히 한 분기에 다 포함되는 그렇죠. 실적에서 뭔가 확인이 되면 얘는 정말 이제는 맞습니다. 재평가를 예. 받을 것이고 그게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얘는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적으로 한번 확인할 때까지는 신규 매수는 들어가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.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. 단기에 저는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